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쳤다. 나는 와이파이 맞는 키 앱을 켜서 인터넷을 연결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낯선 와이파이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404호 침대 밑에 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내가 사는 원룸이 바로 404호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지금 이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틱톡을 보고 있던 나는 통신사로부터 잔액 부족 알림 문자를 받았다. 데이터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추가 데이터 요금 1.29 위안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와이파이 맞는 키 앱을 켰다. 주변 네트워크를 검색하려고 했다. 그때 낯선 와이파이 이름 하나가 보였다. 404호 침대 밑에 있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등 뒤가 서늘해졌다.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사는 곳이 바로 404호니까. 게다가 난 지금 침대에 누워 쇼폼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은가. 이 한밤중에 혼자서. 밖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갑자기 저런 문구를 보게 되니 누구라도 기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무 놀라 손을 떠는 바람에 실수로 그 네트워크를 터치해버렸다. 어떤 미친놈이 이름을 이따위로 지어놓은 거야. 내일 날 밝으면 가만 안 둔다. 황급히 연결을 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와이파이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연결되어 버렸다. 신호 강도 매우 강함. 공유기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몸이 부르르 떨렸다. 나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심장이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다. 바로 그때 침대 밑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침대 위에 앉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 밖으로 나가야 하나. 차마 침대 밑을 들여다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아니면 무기가 될 만한 걸 가져올까?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고 침착하려 애쓰던 순간 침대 밑에서 야옹하는 소리가 들렸다. 메이지우였다.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탁 끊어졌다. 나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침대 옆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들고 주먹을 꽉 쥔 채 쭈그리고 앉았다. 침대 밑에서 동그란 고양이 눈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아까 그 부스럭거리던 소리는 역시 메이지우가 낸 소리였다. 녀석은 나를 보고 있었지만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낮게 으르렁거렸다. 배가 빠르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보였다. 덜컥 겁이 났지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얼른 컵을 내려놓고 메이지우를 안아 올렸다.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다. 괜찮아, 괜찮아. 왜 이렇게 겁을 먹었어? 침대 밑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렸나 보다. 장난으로 지은 와이파이 이름 하나에 이렇게 겁을 먹다니.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느리고 둔탁한 소리였다. 빗소리에 섞여 쿵 울리는 그 소리는 방 안에서 듣기에 몹시 기괴했다. 가라앉았던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품에 안겨있던 고양이도 휙 하고 도망쳐버렸다. 어디론가 숨어버린 모양이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발소리를 죽여 현관으로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던 과도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그리고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문 밖에 눈 하나가 있었다. 그 눈도 외시경을 통해 안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덜컥 겁이 났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손에 쥔 칼자루만 꽉 움켜쥐었다. 다행히 이 외시경은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그때 문 밖에 사람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제야 모습이 제대로 보였다.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배달원이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였다. 손에는 배달 음식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내용물은 보이지 않았다.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방에 불이 켜져 있으니 없는 척하는 건 무리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다. 전 배달시킨 적 없는데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밖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404호 배 여사님, 전화번호 뒷자리 9537 맞으시죠? 내 정보가 맞았다. 누가 대신 시켜준 건가? 하지만 이 밤중에 누가 나한테 배달을 보낸단 말인가? 남자가 계속해서 말했다.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는데요.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 메뉴가 뭐죠? 내가 물었다. 제비집 장미계란 탕수입니다. 정말 아는 사람이 보낸 건가? 시간이 너무 늦긴 했지만 요사, 내가 새벽 늦게까지 안 자는 걸 아는 사람인가? 요 며칠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독감까지 겹쳐 출근도 못하고 있었다.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는 중이었다. 다행히 문을 열지 않고도 받을 방법은 있다. 감사합니다.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비닐봉지가 바닥에 닿는 부스럭 소리가 들렸다. 긴장이 풀렸다. 나는 몇 분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외시경으로 밖을 확인했다. 복도에 센서등이 꺼져 있었다. 배달원은 돌아간 것 같았다. 나는 칼을 신발장 위에 올려두고 잠금장치를 풀려다가 멈칫했다. 오늘 밤 그 기분 나쁜 와이파이 이름도 그렇고 한밤중에 배달도 영 찜찜했다.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다. 뭔가 위험하다는 직감이 나를 감쌌다. 나는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내렸다. 아니야, 누가 보냈는지 확인부터 하자. 나는 와이파이를 끄고 데이터 충전 페이지를 열었다. 눈 딱 감고 12안을 결제해 3GB 데이터를 충전했다. 가족 단톡방을 열어 물었다. 골뱅이 전체 혹시 저한테 배달 음식 보내신 분? 잠시 기다렸지만 답이 없었다. 다들 자는 모양이다. 음식은 금방 식을 텐데. 고민 끝에 입주민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골뱅이 403호 혹시 주무세요?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저희 집 앞에 사람 있나 봐주실 수 있으세요? 403호의 외시경 위치에서는 우리 집 문 앞에 사각지대가 훤히 보였다. 금방 답장이 왔다. 네, 가능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외시경 고장 나셨나요? 나는 구구절절 설명하는 대신 그냥 맞다고 둘러댔다. 네, 맞아요. 고장이 나서 밖이 안 보여요. 한 번만 확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403호가 바로 답을 줬다.
사람 없는데요. 바닥에 배달 음식만 하나 놓여있네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심하고 문을 열어 음식을 가져오려던 찰나였다.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잠깐, 밖엔 지금 비가 오고 있어. 아까 그 배달원. 몸에 빗물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 분명 뽀송뽀송한 모습이었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맞은편 402호 상선약수가 보낸 친구 신청이었다. 신청 메시지 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403호의 말을 믿으세요. 우리 집 대각선 맞은편인 402호에는 한 여자가 산다. 기억하기론 중년 여성이다. 메신저 닉네임은 상선약수. 하지만 우린 연락 한 번 해본 적 없는 사이다. 출퇴근길에 몇 번 마주친 게 전부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갑자기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다. 나는 서둘러 친구 신청을 수락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나요? 402호도 나처럼 복도 전체가 보이진 않는 구조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402호가 빠르게 답장을 보냈다. 오늘 밤 10시쯤에요. 제가 막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밖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아래층에서 외출하는 403호 남자를 마주쳤어요. 그 뒤로 30분 넘게 옆집 문 열리는 소리를 전혀 못 들었거든요. 이 메시지를 읽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사는 이 건물은 오래된 구식 아파트라. 단지 내 환경이 그리 좋지 않다. 이런 폭우 속에 나갔다 오면 신발은 분명 젖고 더러워졌을 테고 복도에 반드시 발자국이 남아야 한다. 아까 그 배달원처럼 말이다. 그놈은 몸에 더러운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설마 403호가 밤새 안 들어온 건가? 그럼 단톡방에서 나한테 말을 건 사람은 누구지? 왜 복도에 아무도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나는 여전히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신경을 곤두세우자 감각이 예리해졌다. 문득 미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내 머릿속에서 터져나왔고 온몸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나는 방범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대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다. 그 소리는 들릴 듯 말 듯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뭔가의 노란색 옷자락이 보였다. 아까 그 배달원이었다. 그놈은 가지 않았다. 내 문 바로 옆에 몸을 숨기고 서서 내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입을 틀어막았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혹시라도 작은 소리라도 낼까봐 두려웠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그제야 알게 되었다. 아까 나처럼 배달원을 옹호하던 401호가 단톡방에 내게 여러 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 404호, 그 배달 음식 안 먹을 거야. 계속 문 안 여는 것 같던데. 안 먹을 거면 놔줘. 배고파 죽겠네.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배달시키면 한참 걸리잖아. 내가 막 답장을 보내려던 찰나였다. 절대 나가지 마세요.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다. 401호가 문을 여는 소리였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뭐가 그리 급하다고. 난 아직 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할 것도 없었다. 401호는 평소에도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쓰는 위인이니까 몇 번이나 목격했다. 동네 마트에서 노인 대상 판촉 행사를 할 때면 항상 그 틈에 껴서 시시코너를 휩쓸고 다녔고 지난번 6층 주민이 결혼했을 때 엘리베이터에 둔 답례품 사탕을 몽땅 가져가 버리기도 했으니까 지금은 걱정이 앞섰다. 밖에 그놈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401호가 변을 당할지도 모른다. 나는 급히 외시경에 눈을 갖다 댔다. 바로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다. 센서등이 순식간에 켜졌다. 하지만 내 위치에서는 밖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배달원도 401호도 보이지 않았다. 쿼르릉 천둥이 쳤다. 번개가 번쩍이더니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다. 빗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메이치우가 갑자기 또 야옹거리기 시작했다. 녀석은 방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얼굴은 침대 쪽을 향하고 있었다. 눈은 침대 밑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분명 아까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침대 밑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메이치우가 저런 반응을 보이니 다시 온몸이 긴장되고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때 밖에서 또다시 끼익 하고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난 방향은 401호였다. 나는 즉시 휴대폰을 켜서 입주민 단톡방에서 401호를 태그했다. 401호님, 갑자기 문은 왜 여셨어요? 제가 아직 답장도 못했는데 혹시 밖에서 뭐 보셨나요? 402호도 거들었다. 401호님, 아까 왜 비명을 지르신 거죠? 나는 초조하게 401호의 답장을 기다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401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무것도 못 봤어요. 아까 실수로 402호 문 앞에 있는 소화전에 부딪혔거든요. 너무 어두워서 못 봤네요. 402호 앞 소화전은 위치가 낮아서 확실히 부딪히기 쉽다. 내 시야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내 쪽에선 보이지 않는 위치다. 하지만 401호는 방금 아무것도 못 봤다고 했다. 그럼 내가 문 밖에서 들은 그 미세한 숨소리와 내가 본 노란색 옷자락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단톡방에서 401호에게 따져 묻으려다가 무엇에 홀린 듯 나도 모르게 402호 상선약수와의 대화창을 열었다. 언니, 전 제 직감을 믿어요. 방금 401호가 문 열기 전에 제 문 밖에서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확실해요. 네, 노란색 옷자락도 봤는걸요. 근데 401호는 밖에서 아무것도 못 봤다잖아요. 이어서 402호가 덧붙였다. 동생이 잘못 봤거나 아니면 답장한 사람이 401호가 아니거나 억측일지도 모르지만 두 번째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게 느껴졌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순식간에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저 진짜 경찰에 신고할래요. 그러자 그녀가 답했다.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 나는 다급하게 자판을 두드렸다. 나가지 마세요. 걱정 마. 나도 바보는 아니니까. 현관문에 달린 작은 창문으로 사진을 찍어줄 수 있어요. 아, 맞다. 나도 생각났어. 어떤 집들은 그런 작은 창문을 달아놨었지. 여름에 환기하기 편하라고. 평소엔 열 수 있어서. 핸드폰을 밖으로 내밀 수 있어. 402호가 건 영상통화였다. 나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화면 속 비상구 불빛을 따라가니 복도의 윤곽이 간신히 보였다. 402호가 핸드폰을 한 바퀴 돌려 보여주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영상은 금방 끊어졌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마치 내 착각인 것 같았다. 갑자기 또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왔다. 아래층 301호에서는 대학을 갓 졸업한 그 청년이었다. 성격이 활달한 편이라 예전에 아파트 행사 때 연락처를 교환했었다. 방금 위층에서 비명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누구예요? 401호. 그 사람 왜 그래요? 아까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위층 화장실 물소리가 계속 콸콸거려서 또 깼어요. 그래요. 아까 내 배달 음식을 가져갔는데 다 먹고 씻는 건가?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매일 아침 8시. 내가 출근하려고 일어날 때 맞춰서 씻는단 말이야. 301호 승혜는 401호 바로 아래층에 산다. 워낙 낡은 아파트라 배관 상태가 좋지 않아. 위아래층 물소리가 아주 크게 들린다. 월세가 싼 게 아니었다면 나이 지긋한 노인들 말고는 아무도 여기 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방금 있었던 일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그는 즉시 나와 402호를 초대해 단톡방을 만들었다. 303호와 302호도 들어왔는데 그들은 301호와 같은 층 주민들이다. 301호는 평소 성격이 털털해서 그들과 사이가 좋다. 다들 아직 안 자고 있었나 보다. 나는 301호에게 했던 이야기를 단톡방에 다시 한번 설명했다. 301호가 톡을 보냈다. 다들 조심하세요. 지금 우리 건물 안전하지 않아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예전부터 이 건물에 귀신 나온다는 소문 들었거든요. 주기적으로 나타나서 떠돈다고. 설마 내가 마주친 건가? 저 다음 달에 이사 가요. 진짜 귀신 있는 거면 보증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오늘만 버티고 나갈 거예요. 에이, 과학을 믿으세요. 무상신법이라도 24번 외우시든가요. 조국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채팅방 대화가 점점 땅길로 새는 것 같아. 나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까 그 숨소리는 정말 들릴 듯 말 듯 했어요. 근데 이 건물에 귀신 나온다는 건 누구한테 들었어요? 예전 세입자들이요. 귀신 나온다고. 벌써 몇 집이나 이사 갔대요. 싼 맛에 사는 거지. 아니면 내가 왜 여기 살겠어요. 이 303호 입주민. 좀 웃긴 것 같다. 프로필을 눌러보니 여자였다. 그때 402호가 톡을 올렸다. 아까 404호랑 영상통화할 때 녹화해뒀는데 복도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402호, 상선약수가 녹화된 영상을 보내왔다.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확실히 별다른 점은 없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계속 불안했다. 그래도 다들 조심하라고 말해주는 게 좋겠어. 와이파이 이름, 메이치우의 흔적, 401호의 비명소리와 화장실 물소리까지 모든 게 어딘가 이상했다. 안심하기 위해 방을 다시 점검했다. 침실 옷장을 전부 열어보고 화장실과 부엌 창문도 꽉 닫았다. 텅 빈 침대 밑도 다시 확인하고 현관문도 걸어 잠갔다. 이 정도면 정말 안전하다. 단톡방에 다시 알림이 울렸다. 302호였다. 그 복도 영상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다들 이상한 점 못 느꼈어요. 그 말을 보고 영상을 다시 켰다. 복도엔 비상구 불빛만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다. 나는 별다른 점을 찾지 못했다. 방금 단톡방 만들기 전에 찍은 거예요. 30분도 안 됐어요. 왜요? 바닥 한쪽 색깔이 유난히 짙어 보여서요. 복도 화면 끝부분이요. 404호 문 앞. 가슴이 철렁했다. 영상을 다시 열어 확대해보았다. 우리 집 문 앞. 확실히 바닥에 불규칙한 검은 얼룩 같은 게 보였다. 피인가? 소화전은 403호 쪽에 있는데 내 쪽엔 없는데 왜 우리 집 앞에 피가 있는 거지? 집에 들어올 때 바닥에 뭐 있었어요? 나 오늘 밤엔 안 나갔어요. 낮엔 분명 없었고요. 내가 보기에도 액체 같은데 만약 피라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해요. 맞아요. 신고해요. 이 건물에 귀신이 있다고요. 신고합시다. 뭐라고 신고해요? 별일 아니면 허위 신고 되잖아요. 난 귀신 얘기는 안 믿지만 이 건물에서 사람이 죽었던 건 알아요. 아직 범인도 못 잡아서 미제 사건이 됐다고 들었어요.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이 건물에 또 살인마가 들어온 건가? 만약 문 앞에 있는 게 진짜 피라면 401호는 살아있는 걸까? 그때 301호가 단톡방에서 401호를 태그하며 물었다. 골뱅이 401호, 어디 다쳤어요? 잠시 후 401호 여자가 답장을 보냈다. 아니요, 살짝 긁혀서 까진 정도예요. 방금 씻고 알코올로 소독했어요. 문 앞에 있는 게 진짜 피라면 사람은 벌써 기절했거나 죽었겠죠. 배달 음식이 쏟아진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배달원은 어디로 간 거지? 내가 소규모 채팅방에 물어보려던 찰나 301호가 단톡방에 대놓고 물었다. 그럼 404호 문 앞에 있는 저건 뭐죠? 보셨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안 돼.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내 집 앞에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경우 나한테 불똥이 튀잖아. 만약 401호가 배달원에게 당한 거라면 놈은 분명 이 흔적을 지우려 할 텐데 원래는 우리끼리 있는 방에서 먼저 상의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 틀렸다. 하지만 301호가 이미 말을 꺼냈으니 401호가 어떻게 나오나 지켜보자.
그거 제가 그런 거예요. 소화 전에 머리를 부딪혔어. 정신이 몽롱해서 실수로 배달 음식을 쏟아버렸고 내 몸에도 다 튀었지. 안 그랬으면 머리가 깨졌는데 샤워를 했겠어. 그런 거였군요. 그럼 모든 게 설명이 되네요. 배달원은 정말로 가버렸다.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달도 없는 칠흑 같은 살인의 밤이 느껴졌다. 내가 과민 반응한 것도 무리는 아니지.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필요도 없겠어. 단톡방은 조용해졌다. 나도 방으로 돌아가 쉬려 했다. 지난 1시간은 너무나도 조마조마했다. 그런데 402호가 또 개인톡을 보낼 줄이야. 아까 302호가 말할 때 동영상을 몇 번 더 돌려봤어요. 물어볼 게 있는데 당신 침대 밑에 사람 숨겨놨지. 심장이 다시 덜컥 내려앉았다. 그럴 리가요. 언니, 저 혼자 살아요. 방금 침대 밑도 확인했고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402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 남편이 거기 있는 거 아니야. 분명 내 침대 밑에 있어. 나한테 외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거든. 나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도대체 이 여자가 뭘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정말 없어요. 만약 방에 누가 있다면 제가 굳이 여러분한테 주의하라고 말했겠어요. 들키고 싶어서 안 달란 것도 아니고 402호는 내 해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칼같이 답장이 왔다. 변명하지 마. 역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너 매일같이 꼬리 치고 다니는 거 남의 남편 꼬시려고 그러는 거지. 죽어버린 그년이랑 똑같아. 천한 년, 걸레 같은 년. 남의 남편이나 홀리는 년. 죽어 마땅해. 남의 남편이 그렇게 좋니? 다른 사람 남편한테. 뭐지? 죽은 여자는 또 누구야? 설마 진짜 귀신이라도 있다는 건가? 억울하게 죽은 그 여자 귀신. 402호, 상선약수. 이 여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는데. 더 이상 긴 말하기 싫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답했다. 제 침대 밑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원하시면 방 전체를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드릴게요. 정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와서 확인하시든가요. 아까 내가 녹화한 거 봤는데 내 뒤에 있는 침대가 움직였어. 침대 밑이 아니라 매트리스가. 나와 402호의 메시지가 동시에 전송되었다. 천둥번개가 하늘을 찢을듯 내리쳤다. 402호의 메시지를 본 순간 머리가죽이 쭈뼛 서는 것 같았다. 나는 침실 문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침대 밑은 그렇게나 여러 번 확인했으면서 매트리스는 생각조차 못했다. 그 두꺼운 매트리스라면 사람 하나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메이치우는 고양이다. 후각이 인간보다 수만 배는 예민하지. 녀석은 진작에 침대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던 거야. 지금 메이치우는 내 옆에 웅크리고 앉아 여전히 침대 쪽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다. 정수리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제야 알겠다. 놈은 밀실 살인을 노리는 거야. 지금 내 방에 낯선 놈이 숨어있다. 현관문 잠금장치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 뒤에 숨어서 내가 공포에 떠는 걸 지켜보고 있었나. 완전 변태 사이코패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무의식적으로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밖에도 공범이 있다면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거의 즉시 결정을 내렸다. 엘리베이터까지는 불과 5, 6m. 보통 1층이나 6층에 서 있으니 뛰어가는 데는 몇 초면 충분해. 비상구 계단을 통해 301호나 302호로 갈 수도 있다. 둘 다 남자니까 조금은 더 안전하겠지. 일단 301호 순이에게 연락해서 302호한테 문 좀 열어달라고 전해달라 해야겠다. 301호보다는 302호가 더 가까우니까. 그때 402호 상선약수가 메시지를 보냈다. 좋아, 내가 갈게. 미친 거 아니야. 내 방에 사람이 있다는데 범인일지도 모르는데 겁도 안 나나. 나는 지금 나가려던 참이라고 답장을 쓰는데 301호에게서 갑자기 메시지가 왔다. 누나, 방금 302호가 그러는데 위층에서 우당탕하고 물건 부수는 소리가 났대요. 밖으로 나온 것 같다는데 402호 여자 뭐 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온다고 했어. 아직 301호에게 내 방에 누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은 못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해줘. 하지만 이미 문 밖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복도를 울리는 발소리. 타박, 타박. 아포스트로피. 고요한 밤이라 그런지 그 소리가 무한히 증폭되어 들렸다. 누나, 잠깐만 기다려요. 제가 302호랑 무기 챙겨서 같이 갈게요. 경찰엔 이미 신고했어요.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다. 공포가 한계치에 다다랐다. 매트리스를 확인할 용기는 없다. 지금 최선의 방법은 집을 나가는 것뿐. 하지만 상선약수가 금방이라도 들이닥칠 텐데 그 여자는 중년 여성이니 힘이 아주 없진 않을 거다. 둘이서라면 침대 밑에 있는 놈을 상대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문제없을 거야. 이참에 내가 바람난 게 아니란 것도 증명하고. 안 그러면 내일 온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군거릴 테니까. 그 여자가 왔다. 빨리 문 열어. 현관문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봤다. 틀림없는 상선약수였다. 산발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복도 조명 아래서 푸석푸석한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문을 열려고 손을 뻗는데 301호 순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누나, 문 열지 마요. 절대 열어주지 마세요. 402호 상태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채팅 캡처 화면을 보내왔다. 303호가 보낸 내용이었다. 402호 아줌마 말이야. 자꾸 경찰 신고 못하게 막는 것 같지 않아. 내가 남 험담하려는 건 아닌데 내가 배달시킬 때마다 그 아줌마가 우리 집 앞을 서성거리는 걸 봤거든. 슈퍼 아줌마 말로는 정신병이 있다던데 내 생각과 일치했다. 402호의 행동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 같았으니까
밖에서는 402호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두드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문 전체가 쾅쾅거리며 진동하는 것 같았다. 빨리 문 열어. 찔리는 거 있지. 그렇지. 나는 301호가 빨리 올라오길 기다리며 문 밖을 향해 소리쳤다. 문이 꽉 끼어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 나는 필사적으로 공포를 억누르며 문을 열려고 애쓰는 척 연기했다. 문 손잡이를 쉴 새 없이 흔들어댔다.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뜻밖에도 403호였다. 그놈이 사진을 한 장 보내왔다. 복도 CCTV 화면을 캡처한 듯한 각도였다. 사진을 눌러 확인하는 순간 갑자기 숨이 턱 막혀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복도에 센서 등이 켜져 있었다. 사진은 아주 선명했다. 내 집 문 앞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고 그 옆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하나는 검은 옷을 입은 거구의 남자였고 다른 하나는 402호 여자 상선약수였다. 그들의 손에는 시칼이 들려 있었다. 403호. 대체 무슨 속셈이지? 설마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 이 핏자국을 보니 401호 여자는 아마 이미 당한 것 같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진작 저 살인마의 손에 넘어갔던 것이다. 402호 여자도 저놈과 한패였단 말인가? 나는 문 쪽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경찰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기만을 기도했다. 등 뒤에서 또다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매트리스 속에 숨은 놈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것 같았다. 지금 밖으로 나가도 죽고 안에 있어도 죽은 목숨이다. 문 밖에서 쾅쾅거리는 거대한 충격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 창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정 안되면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를 밟고 탈출을 시도해야 한다. 나는 떨리는 두 손으로 방충망을 열고 창문 밖으로 기어나갔다.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를 이용해 잠시라도 몸을 피할 생각이었다. 만약 실외기 지지대를 타고 벽을 따라 무사히 이동한다면 304호로 건너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301호 일행과 합류할 수 있을 테고 사람이 많아지면 조금은 더 안전할 것이다. 나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발판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위층에서 갑자기 굵은 로프 하나가 툭 떨어졌다. 마치 영상 속 탐험가들이 암벽 등반할 때 쓰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위층 504호 에어컨 실외기 벽에 어떤 남자가 매달려 있었다. 그는 아래를 향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에는 흉측하고 커다란 미소를 띠고 있었다. 폭우는 쉴 새 없이 쏟아지고 거센 비바람이 옷을 적셔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몸이 추운 건지 마음이 더 시린 건지 분간할 수 없었다. 위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동시에 안방 침대 매트리스도 격렬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내가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았다면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402호 여자의 말이 맞았다. 내 방 안에 정말로 누군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사가 걸린 상황이다. 놀라거나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경찰을 기다릴 시간도 없었다. 나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했다. 나는 재빨리 실외기에서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창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시칼을 집어들었다. 나오는 길에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나중에 바로 문을 열고 도망치기 위해서였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빗물에 젖은 운동화 한 켤레가 침실 안으로 들어와 침대 옆에 멈춰 서는 게 보였다. 비릿한 피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놈이 401호를 죽인 게 분명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숨을 죽였다. 극심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남자는 침대 앞에 서 있었다. 그가 매트리스의 움직임을 봤는지 못 봤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준비를 해야만 했다. 나는 힘껏 칼을 들어 매트리스를 찔렀다. 매트리스가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러자 남자는 내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지 칼을 들어 매트리스를 마구 내려찍었다. 그 틈을 타 나는 있는 힘껏 놈의 발등을 향해 칼을 내리꽂았다.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소리에 머리가 쭈뼛었다. 놈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즉시 반대 방향으로 기어나와 침대 밑을 빠져나와 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주머니 속에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가 빛을 발할 때였다. 문을 열어젖히자마자 마구 뿌려댔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상선약수는 반응할 새도 없이 스프레이를 뒤집었었고 나는 그 여자를 방 안으로 밀어 넣어버렸다. 그리고 순식간에 문을 닫아버렸다. 복도 모퉁이에서 뒤늦게 도착한 301호 승혜와 그 뒤를 따르는 경찰들이 보였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건물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다. 경찰들이 4층에 폴리스 라인을 쳤다. 놈들은 도간에 든 쥐였다. 이 폭우가 쏟아지는 밤, 경찰은 3명이 범죄자를 검거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온 나는 특별히 한 곳을 들렀다. 내 친구가 잠들어 있는 묘지였다. 하나뿐인 내 가족 같은 친구, 차오지수이. 차오차오, 나왔어. 네가 준 호신용 스프레이. 정말 고마워. 내 총보다 훨씬 쓸모있더라. 놈들도 방심했겠지. 네가 직접 봤어야 했는데. 그 늙은 여자는 내가 뿌린 스프레이 때문에 이틀 동안 눈도 못 떴대. 수갑을 찰 때까지 눈물을 질질 흘리더라고. 그리고 그 남자는 내가 양쪽 발목 힘줄을 다 끊어놨어. 이제 평생 불구로 살겠지. 아니, 불구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구나. 이번 달 말에 사형이 집행된대. 차오차오. 다음에 또 올게. 그때 또 좋은 소식 가져올게. 원래 오늘은 놈들이 내 제삿날로 정한 날이었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제삿날이 되어버렸네. 넌 항상 날 명탐정이라고 불렀지만 난 아니라고 했었지.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무슨 낯으로 널 보러 왔겠어. 성서 개발구역. 그곳에선 지난 몇 년간 연쇄 강간 살인 사건이 빈번했어. CCTV도 없고 치안이 허술해서
범인을 잡지 못한 미제 사건으로 남았었지. 그러던 어느 날 차오지수이가 근처 학교 선생님으로 부임하게 됐어. 그리고 어느 주말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지. 학교에서 시험지 채점을 마치고 나오던 너는 영영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어. 그렇게 맑고 예쁜 걸 좋아하던 네가 자취방 화장실에서 나체로 발견됐었지. 피는 이미 다 말라버렸고 온몸과 얼굴에는 끔찍한 칼자국이 난자했어. 시신은 퉁퉁 불어있었는데 마치 물에 부른 찐빵 같았어. 그 모습을 보고 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그 후로 수많은 밤을 이 사건은 조금의 진전도 없었다. 지문도 없었고 CCTV도 없었으며 특정 용의자도 없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지난번 강간살인 사건처럼 말이다. 꼬박 3개월이 지났고 사건은 곧 종결될 예정이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침울해 있었다. 어쩌면 차오지수이가 내가 고통받는 걸 참아볼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마침내 나는 새로운 동료 순예의 입을 통해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얻게 되었다. 그의 본명은 순예였다. 그는 원래 301호에 살지 않았고 차오지수이와는 다른 동에 살고 있었다. 그가 언젠가 내게 말하길 단지에 이상한 여자가 하나 있다고 했다. 젊고 예쁜 아가씨들을 뚫어지라 쳐다보는데 평소에는 이성적이고 열정적이며 사람을 대할 때 흠잡을 데 없이 친절하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그 여자는 차오지수이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다. 차오지수이가 변을 당한 후 단서는 전무했다. 나는 범인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확신했다. 범행과 도주 모두 흔적을 남기지 않을 만큼 빨랐으니까 수사를 위해 나는 일을 그만두고 이 건물 404호로 이사 들어왔다. 2달 후 순예도 이곳으로 이사왔다. 내가 방 안에 빽빽하게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카메라는 아주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다. 수사를 핑계 삼아 나는 밤낮 없이 단지를 배회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차오지수이의 모습을 흉내내어 돌아다녔다. 사심이 있었다. 만약 범인이 본다면 혹시라도 두려워하지 않을까 해서였다. 점차 단지에 여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날 밤 누군가 미행하는 느낌이 들었다. 뒤를 돌아보니 402호에 사는 그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나를 구석구석 훑어보는 게 마치 사냥감을 재는 듯했다. 의심이 든 나는 그 여자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외도 현장을 직접 덮친 적이 있었다. 601호에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선물을 준다는 핑계로 사실 603호 여자와 미래를 즐겼던 것이다. 이혼 후 그 여자는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 평소에는 싱글벙글하다가도 혼자 사는 아가씨만 보면 몰래 뒤를 밟곤 했다. 이 건물엔 괴짜들이 많이 숨어 살았다. 504호는 배달원인데 1년 내내 온몸을 꽁꽁 싸매고 다녔다. 아무도 놈의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데 집이 가난해서 아직 장가도 못 갔다고 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싼 월세 때문에 온다. 302호 청년도 있었는데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하얗고 죽음의 기운이 감돌았다. 아무도 그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다. 그가 장례식장에서 시신 화장을 해주는 일을 하기 때문이었다. 전문적으로 죽은 사람을 꾸미는 일 말이다. 내 기억에 차오지수이의 시신도 그가 일하는 장례식장에서 염습을 하고 화장된 것으로 안다. 601호 신혼부부는 자주 오지 않았고 603호의 상간녀는 진작 이사를 가버렸다. 남은 401호는 공짜를 좋아해서 남의 배달 음식을 훔쳐먹곤 했는데 아무도 증거를 잡지 못했다. 303호는 심야 먹방 역캠이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채널을 키우는 중이었다. 건물 전체에 독거노인 몇 가구를 제외하면 1층의 슈퍼와 미용실뿐이었다. 그리고 차오지수이는 생전에 503호에 살았다. 살인사건으로 인심이 흉흉해지자 떠날 사람은 다 떠났고 남은 자들은 저마다 꿍꿍이를 품고 있었다. 내 방에는 소리 소문 없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문 잠금 장치는 부서지지 않았고 없어진 물건도 없었다. 이 건물에 자물쇠를 딸 줄 아는 변태 관음증 환자가 숨어있다는 뜻이다. 난 그자가 바로 차오지수이를 죽인 범인이라고 의심했다. 놈은 어둠 속에 숨어 엿보다가 피해자가 가장 무력하고 절망적일 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려는 것이다. 그날 난 1층 슈퍼에 택배 옮기는 일을 돕다가 우연히 잡담을 엿듣게 되었다. 그 집은 시카를 뭐 그리 빨리 쓴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가 나갔어. 집에서 맨날 통뼈라도 썰어먹나. 참 까먹지 말고 403호가 주문한 생수랑 라면 좀 올려보내. 403호 거긴 빈방 아니었나. 난 그곳에 사람이 드나드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차오지수이가 변을 당한 날 동료들이 403호 집주인을 탐문했을 때 1년 내내 집에 없다고 했었다. 만약 계속 살고 있었다면 놈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차오지수이의 바로 아랫집이다. 이 건물 방음이 이렇게나 취약한데 분명 뭔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로선 403호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다. 나는 택배 상자를 꽉 쥐며 당장이라도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안 된다. 내 방엔 이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만약 카메라를 설치한 놈과 범인이 동일 인물이라면 놈은 대단한 역수사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이 크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놈이 눈치챌 것이다. 난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슈퍼 아줌마는 내가 힘든 줄 알고 좀 쉬라고 했다. 난 그 틈을 타 아줌마에게 말을 걸었다. 아줌마,
403호에 사람이 살아요. 전 왜 한 번도 못 봤죠. 아줌마 말로는 403호에 30대 초반의 남자가 사는데 방구석 폐인이라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어릴 때 부모에게 하도 맞아서 머리가 좀 이상해졌다는 것이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분해 조립을 좋아해서 다들 천재인 줄 알았는데 커서 저 꼴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여학생들이 화장실 가는 걸 훔쳐보고 옷을 벗기기도 했단다. 그런 뒤틀린 과거를 듣고 나니 403호 남자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난 밤낮 없이 403호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놈이 확실히 수상하다는 걸 발견했다. 하지만 내겐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휴대폰에 모래 큰 폭우가 쏟아진다는 일기예보가 떴다. 나는 문 밖 403호 쪽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차오지수이, 바로 이런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살해당했지. 이번에 놈들이 습격해오든 아니든 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403호 그놈은 분명 내가 폭우 속에 고립되어 도움도 청하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죽어가길 바라고 있겠지. 자신만의 변태적인 축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미리 휴가를 내고 순이에게 연락해 계획을 맞춘 뒤 조용히 폭우가 내리기만을 기다렸다. 거사 전날 침실 구석을 더듬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내가 경찰 출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예리한 직감이 없었다면 절대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피비린내가 배어있는 작은 부스러기였다. 아무리 짙은 향수를 뿌려도 코를 찌르는 그 피 냄새는 가릴 수 없었다. 드디어 403호 놈이 움직이려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제대로 응해줘야지. 난 알고 있다. 그놈이 지금 카메라를 통해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배달원과 마주쳤을 때 겁에 질려 허둥지둥하는 척하며 사방에 도움을 요청했다. 내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제야 나는 결정적인 고리를 놓쳤다는 걸 깨달았다. 사진은 문 밖에서 찍은 것이었다. 발신자는 403호. 사진 속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는 배달원은 놀랍게도 내가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504호였다. 알고 보니 살인마와 변태 관음증 환자는 애초에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403호 놈은 내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고 내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려고 사진을 보낸 것이다. 지금 나는 에어컨 실외기 옆에 숨어 온몸을 떨고 있다. 놈들은 내가 무서워서 떤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놈들은 모른다. 이건 분노 때문이라는 걸.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어서. 하지만 참아야 한다. 난 경찰이니까. 나는 순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건물 전체 전원을 차단해. 만약 403호가 내가 반격하는 걸 본다면 분명 미리 CCTV 증거를 인멸할 테니까. 아래층에는 이미 동료 경찰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침대 매트리스 밑은 고양이 사체로 가득 차 있었다. 개중에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것들도 있었다. 방수팩에 갇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진정제를 맞은 이 고양이들은 깨어난 뒤 끔찍한 고통을 고스란히 견디며 서서히 죽어가는 자신을 지켜봐야 했을 것이다. 우리 집 메이지우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나는 칼등으로 매트리스를 톡톡 두드려 배달원의 주의를 끌었다. 그놈이 몸을 숙여 확인하려는 찰나 단숨에 칼을 휘둘러 놈의 양쪽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다. 방을 뛰쳐나오는데 마침 402호 여자가 문 앞에서 달려들었다. 나는 차오지수이가 줬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그 여자의 얼굴에 뿌렸다. 그 순간 건물 전체의 전원이 차단되었다. 동료들의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우리는 403호 문을 뜯어내고 들어갔다. 창백한 얼굴의 그 남자는 소파에 앉아 태연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 얼굴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기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조사 결과 504호 배달원 저호라이즈는 고아였는데 고백을 했다가 모욕을 당한 뒤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차오지수이도 그의 표적 중 하나였다. 그는 차오지수이를 기절시키고 자리를 떴지만 차오지수이를 끝내 죽인 건 402호 여자의 칼이었다. 남편의 외도로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그 여자는 차오지수이를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로 착각했던 것이다. 403호 남자는 진짜 변태였다. 건물 전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 영상을 다크웹에 팔아넘겨 돈을 챙겼고 재미로 작은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였다. 판결문이 나오던 날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저호라이즈 사형 402호 여자 무기징역 403호 남자는 여러 죄가 병합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나는 판결문을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이 결과로는 만족할 수 없어. 동료들은 복직하라고 권했지만 난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15년 후 너를 보러 왔어. 차오지수이 403호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어. 지난 세월 동안 그놈은 끊임없이 내게 상기시켜줬지. 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 미친놈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는지를. 놈은 여전히 훔쳐보는 걸 좋아하더군. 그러니 어떻게 놈이 이렇게 쉽게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겠어. 놈도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기분을 맛봐야지. 넌 내가 경찰이니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했지만 범인의 죄는 경찰이 심판해야 하는 법이야. 걱정 마. 놈을 처리하고 나면 곧 내 곁으로 갈게.